한 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노동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가 부실 공사로 인해 빚어진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붕괴 원인과 수색 과정,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님, 일단은 광주에서 또 굉장히 먼 길을 와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광주에 직접 계시니까 혹시 사고 현장에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고 당일부터 매일 한 번 정도는 가봤고요. 물론 네. 이제 구조 구급이 우선이니까 예. 먼 밭에서 그 기자님들과 함께 정보를 교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건설 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고 지금 무슨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이시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보통 요즘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예. 지금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소위 비행기에 사고가 나면 예. 블랙박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 건설 현장의 어떤 사고를 알 수 있는 것은 도면이라든가 배근도라든가 공사일지라든가 감리일지라든가 현장의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해 보면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붕괴 원인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에서 추정만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파괴 메커니즘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저는 예. 지금 우리 앵커님 보통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예. 사시는 층의 천정 슬래브는 예. 곧 윗분의 바닥 슬래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8층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38층과 39층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재밌는 것은 38층의 천정 슬래브와 39층의 바닥 슬래브가 따로 있고 그 사이에 피트층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38층까지는 계속 밑에 층에서부터 38층까지는 겉부집과 동바리가 거의 1mm도 차이가 나지 않게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서포트가. 그런데 갑자기 지금 39층에서는 하중 변화와 추가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양생 기간이라든가 동바리의 전치 기간이라든가 또 구조적으로 그 하중 변화에 따라서 서포트가 제대로 지탱이 됐는지 당초의 구조 설계와 시공 상태 또 감리자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의문이 되고 있는 거죠. 예, 38층, 39층 이런 차이점을 짚어주시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39층 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 중에 보면 콘크리트 무게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무게가 더해지자 거푸집이 두둑하는 소리를 내고 들리는 장면이 1초가량 찍혔는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떻게 좀 23층까지 무너져 내리게 된 건지 그럴 수가 있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23층에서 연쇄 붕괴가 멈췄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저 예. 부분이 가운데가 지금 내려앉았잖아요. 저 내려앉은 부분이 이제 지금 저는 39층 일부의 바닥 슬래브와 지금 이제 피트층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8층까지는 똑같이 올라가다가 예. 39층에서 하중 변화가 있어서 그걸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중과 하중의 흐름이 지금 틀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틀려진 것에 대해서 겉부집과 동바리가 제대로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해줬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층에 있는 하중들이 지금 무량판 슬라브 구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무량판 슬래브 구조가 그것들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 밑에 층과 그 밑에 층까지 아직 얘네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장한 성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콘크리트가 예. 완전하게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 자 23층까지는 붕괴되고 왜 22층에서 멈췄느냐? 지금 다른 영상 한번 인면을 좀 보시면은 예. 그 건물이 붕괴됐었을 때 영상 같은 것을 보면
쭉 내려오다가 멈춘 층이 있거든요. 지금 약간 더 밑으로, 예, 저 부분에 예. 보면 벨트층이라고 약간 위에가 있는데 예. 벨트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벨트층은 뭘까요? 그게 이제 건물이 우리 약간 준초고층을 지금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 지금 멈춰있는 저 부분인데 저 부분을 우리가 벨트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부가 없이 전체가 벽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벨트 묶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강성이 높죠. 그러니까 붕괴되다가 멈춘 거죠.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마 실종자 발견. 에 네.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일단은 추가로 실종자가 발견되진 않고 있는데 수색견이 반응을 보인 곳들이 지금 몇 곳 있거든요. 이 부근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지상층이라든가 지하층의 그 잔재물 사이에 지금 특별한 게 없거든요. 예. 결국은 저는 22층에서 지금 붕괴되다 멈췄지 않습니까? 아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골조공사 하는 거 외에 밑에서 후속 공정들이 창호공사라든가 배관 설비공사가 추가적으로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링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문제가 거기에서 하부에서 생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타워 크레인 쪽을 제외한 지상층 수색은 오늘 중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좀 쌓여있는 잔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수색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무조건 지금 급하다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예. 반드시 이제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완전히 지금 컬랩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붕괴가 되지 않는 것이 일단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일부에 약간 붕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철제 프레임이라든가 잭스포트라든가 이런 우리가 일본의 내진 공법을 보면 일부 부재를 대가지고 철제 프레임을 대가지고 건물 자체에 균열은 인정을 하되 완전 붕괴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내진 공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보강 공법을 한 다음에 붕괴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수색 구조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에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타워 크레인은 원래는 저게 자립식입니다. 혼자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중간에 이 201동 구조물과 지금 이렇게 접합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붕괴가 되면서 일부가 지금 변이가 생겼고 결국은 이 지금 타워 크레인이 약간 지금 이렇게 기울어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붕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해체용 크레인도 곧 조립이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해체가 되고 나면 수색 작업이 훨씬 더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설노조 광주 전남본부가 타설 작업 일지를 확보를 했는데 혹시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절기의 공사는 결국은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겨울에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상식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물을 타야 되는데 이 물이 얼면은 9.8% 최적이 팽창하고 그러면서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할 때에는 그만큼의 양생이라고 해가지고 3계층을 한꺼번에 이렇게 덮고 엄청나게 열을 가합니다. 실제로 저희 현장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의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어도 더울 정도로 숨이 딱 막힐 정도로 엄청난 열을 가하거든요. 자, 그런 정도의 양생도 하고 거푸집도 오랫동안 전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북한의 속도전처럼 엄청나게 지금 빨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그거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의 어떤 상태, 또 구조 설계,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조 설계가 지금 39층과 38층 사이에 하중 변화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트층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트층은 뭐죠?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밑에 층부터 38층까지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요? 아니죠. 똑같이 우리 아파트에 보면 화장실에 있는 위치는 똑같은 그 위층도 화장실이 똑같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39층은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 라운지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화장실이라든가 배관 설비 유니트가 틀립니다. 그러면 38층에서 어떤 배수를 한다. 그러면 38층에서
어떤 소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이 현대 산업에서 조금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그 배관 설비 유닛이 틀려지니까 그 배관 설비를 따로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 피트층을 만든 거죠. 근데 예. 그것이 결국은 38층 천정 슬래브의 하중에 힘의 밸런스가 깨진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간단히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건설 현장의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었고 또 지난해 유산 사건의 시공사 역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비단 지금 개발? 현대산업개발 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소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중요 가치를 소위 황금 만능주의, 어떤 탐욕, 돈 이런 것에 너무 포커싱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원래 안전하려면은 그만큼 비용이 있어야 되고 안전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안전하려면 약간의 불편을 우리가 안전벨트 매는 이유가 불편하지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의 인식이 좀 바뀌어줘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만 시간이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우리 일본이라든가 외국에 가면은 아파트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베란다 발코니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2005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2005년도부터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베란다 발코니 확장해달라 해서 결국은 그런 것을 해줬는데 예. 결국은 화재가 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보다 조금 많은 배려라든가 이런 인식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